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989명으로 또 최다를 경신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최근 사흘 연속 900명대를 기록하면서 중환자를 치료할 의료 역량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45일 만에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기로 하고 전국적으로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으로 제한했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식당, 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만 허용되고 영화관과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됩니다. 거리두기 강화 방안은 모레 토요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적용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퍼지고 있어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델타 변이 독감과 겹쳐 오미크론 감염자가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우주환경 관측용 나노위성 도요새 실물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내년 상반기 러시아 소유즈2 로켓에 실려 발사 예정인 도요셋은 고도 500km 상공에서 4대가 편대 비행을 하며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신규 환자가 이틀 연속 7,000명대로 나타났고 위중증 환자는 1,000명에 육박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7,622명으로 전날보다 228명 줄었고 국내 발생은 7,591명, 해외 유입 사례는 31명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하루 사이 25명 증가해 역대 최다인 9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어제 하루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62명이고 지금까지 모두 4,518명이 숨졌습니다. 수도권에서만 5,696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75%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5%로 부산과 경북, 경남 등을 중심으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새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이 20명 늘어 누적 148명이 됐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20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 가운데 4명은 해외 유입, 16명은 국내 감염 사례로 해외 유입 확진자를 여행지별로 구분하면 미국에서 온 입국자가 3명, 나이지리아에서 온 입국자가 1명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오미크론 변이 누적 감염자는 모두 148명으로 늘었고 감염 경로로 구분하면 해외 유입 37명, 국내 감염 111명입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1,000명에 육박하면서 중환자를 치료할 의료 역량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자료를 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하루 전보다 0.6%포인트 높아져 87%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9.8%, 경기는 83.7%, 인천은 89.4%에 달했습니다. 남은 병상은 서울 38개, 경기 62개, 인천은 9개 등 수도권 전체를 통틀어 109개에 불과합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81.4%로 전날과 같지만 여전히 우려를 자아내는 수준입니다. 정부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4명으로 축소하고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거리두기 강화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토요일부터 적용되며 특별 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이어집니다. 김부겸 국무총리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하루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축소하고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식당, 카페의 경우 접종 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미접종자는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 배달만 허용됩니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과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 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3그룹 시설 중에서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금주 토요일 0시부터 특별 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 상황을 다시 평가하겠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며 미국에서 곧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15일 CDC의 새로운 내부 자료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CDC는 주 정부 보건당국과 지역 보건연구소 관계자들과 함께한 회의에서 오미크론 확산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델타 변이와 독감을 비롯한 겨울철 호흡기 질병과 겹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급증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내년 봄부터 오미크론 감염자가 늘어날 거란 전망으로 어떤 예측이 더 가능성이 있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초기 연구 결과 전염력이 델타 변이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부스터샷은 오미크론에 대한 방어 효과를 높여주기 때문에 변이 전용 부스터샷은 필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로시엘 월렌스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보다 전염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Early data suggests that Omicron is more transmissible than Delta, with a doubling time of about 2 days. CDC는 적어도 36개 주에서 오미크론 변이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오미크론이 11일 기준 미국 코로나 감염 사례의 2.9%를 차지해 일주일 전과 비교해 7배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CDC는 뉴욕과 뉴저지주의 오미크론 감염률은 13.1%에 도달했다고 밝히고 이런 속도로 오미크론이 번질 경우 이미 델타 변이에 시달리는 많은 지역의 의료 시스템에 더 큰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오미크론이 백신 2회 접종으로 형성된 항체의 효과를 낮추지만 심각한 증상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효과는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스터샷은 오미크론에 대한 방어 효과를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Our booster vaccine regimens work against Omicron. At this point, there is no need for a variant-specific booster.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코로나19 조정관은 오미크론을 포함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 등 여러 도구를 가지고 있다며 지금 봉쇄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미국 뉴욕시가 오는 27일부터 백신 의무화 명령을 위반하는 업체들에 $1,000, 우리 돈으로 119만 원가량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뉴욕시는 현지 시각 15일 시내에서 영업 중인 18만 4천여 개 민간 사업장에 적용할 이 같은 내용의 백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브리핑에서 우리에겐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런 조치의 목적은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뉴욕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선제 조치로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적용하던 백신 의무화 명령을 민간 기업들로 전면 확대했습니다. 또 5세 이상 어린이들도 백신을 맞아야만 식당, 공연장, 체육관에 입장할 수 있게 했습니다. 미국 대학들도 새로운 변이 오미크론 때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현지 시간 15일 뉴욕주 이타카에 위치한 코넬대가 다수의 학생으로부터 채집한 샘플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발견하고 적색 경보를 발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코넬대는 이번 주로 예정된 기말고사를 온라인 시험으로 전환하고 도서관과 피트니스 센터, 체육관을 폐쇄했습니다.
또 대다수 방문자의 캠퍼스 출입을 금지하고 12월 졸업생 행사와 주말 스포츠 경기를 취소했습니다. 뉴저지주에 있는 프린스턴대도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사례가 오미크론 변이 감염으로 의심된다며 기말고사를 온라인 시험으로 변경했습니다. 또 음식을 동반한 모든 실내 모임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학생들에게 가급적 빨리 캠퍼스를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으로 영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8만 명에 육박하며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 중순 유럽연합 내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는 백신만으로는 오미크론 변이를 막을 수 없다며 방역 규제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15일 영국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는 78,600여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거의 2만 명이 늘었습니다. 델타 변이에 의한 감염이 아직 많지만 오미크론 변이 감염 또한 전날보다 4천여 명이 늘어 1만 명을 넘겼습니다. 문제는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 속도가 더 빨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염자가 2배로 늘어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3, 4일에서 지금은 이틀로 단축됐습니다. 런던에서는 이미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51.8%로 델타 변이를 누르고 우세종이 됐습니다. And I'm afraid we're also seeing the inevitable increase in hospitalizations, up by 10% nationally week on week and up by almost a third in London.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이 유럽연합 내에서도 곧 일어날 것이라고 유럽 질병예방통제센터 ECDC가 전망했습니다. Tage, das ist rasant. Und die Wissenschaft sagt uns, dass wir damit rechnen müssen, dass Mitte Januar bereits Omikron die neue dominante Variante in Europa sein wird. ECDC는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 속도를 볼 때 백신만으론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의 백신 접종 격차를 줄이기에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강화, 공공장소에서의 집합 금지 같은 강력한 방역 규제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CDC는 오미크론 변이가 공중보건에 미칠 위험도를 매우 위험으로 높였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프랑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 연속 6만 명대가 발생해 또다시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숫자만 보면 코로나19 백신도 없는 채로 프랑스 전역에 두 번째 봉쇄령이 내려졌던 지난해 가을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프랑스 보건부는 현지 시간 15일 6만 5,713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전날에 이어서 이틀 연속 6만 명대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는 15,062명이고 이 가운데 2,843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아탈 정부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크리스마스 연휴가 끝나면 중환자실 환자가 4,000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매달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자산 매입 축소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당장은 동결하기로 했지만 연준 위원들은 점도표에서 내년 이후 3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달 회의에서 자산 매입 축소를 결정한 연준. 한 달여 만에 다시 속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매달 150억 달러씩 줄여 내년 6월에 끝내려던 일정을 2배인 300억 달러로 올려 3개월 일찍 끝내겠다는 겁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6.8% 올라 1982년 6월 이후 최대폭 상승을 기록하는 등 급등하는 물가 때문입니다. The committee also decided to double the pace of reductions in its asset purchases. Beginning in mid-January, we will reduce the monthly pace of our net asset purchases by $20 billion for Treasury securities and $10 billion for agency mortgage-backed securities. 그렇더라도 현재 사실상 제로금리인 기준금리는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변화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고용 회복이 필요한 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kept interest rates near zero and updated its assessment of the progress that the economy has made toward the criteria specified in the committee's forward guidance for interest rates. 하지만 자산 매입 축소가 끝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 위원들은 별도로 공개한 점도표에서 전원이 내년 금리 인상을 점쳤습니다. 대다수가 3차례 이상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CNBC 방송이 지난 14일 발표한 전문가들의 예상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내년에 3차례, 또 내후년에 3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준은 물가 급등과 관련해 일시적이라는 문구를 없애고 계속해서 높게 유지된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산 매입 축소 가속화와 금리 인상 시사 등 인플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 압박에 대응하려 자산 매입 축소 속도를 높이기로 한 데 대해서 우리 정부는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2억 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나 오미크론 변이 등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하긴 어렵다며 필요하면 시장 안정 조치를 신속하게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우주환경 관측용 나노위성 도요셋 실물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도요셋은 편대 비행을 하며 우주 플라스마 등 우주 환경 변화를 세밀하게 관측할 예정입니다.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기술로 개발한 무게 10kg가량의 우주 환경 관측용 나노위성입니다. 나노위성은 작지만 높이 나는 새라는 도요셋의 이름을 따 도요셋으로 명명됐습니다. 도요셋은 똑같은 4개 위성으로 구성돼 고도 500km 상공에서 편대 비행을 펼쳐 우주 날씨 변화를 관측할 예정입니다. 나노급 위성으로 편대 비행에 도전하는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4개의 위성이 편대 비행을 하면 종대 비행으로 시간적 변화를 관측하고 횡대 비행으로 공간적 변화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한 개 위성이 관측하는 한계를 넘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나노위성 편대 비행을 이용해서 우주를 관측하는 것도 그러한 서로 간의 위성에서 관측한 각각의 개별적인 자료를 모아서 하나의 전체적인 그러한 그림을 그리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도요셋은 고에너지 입자 검출기와 전리권 플라즈마, 정밀지구 자기장 측정기 등 과학 탑재체를 장착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주 환경 변화가 통신장애 등 지구에 미치는 영향 등의 자료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태양 폭발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은 지구에서 어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천문단은 앞으로 미국 나사와 도요셋 공동 활용 연구를 추진해 우주 환경 연구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도요셋 위성은 내년 상반기 카자흐스탄 바이콘우르 발사장에서 러시아 소유즈2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네, 제주도 지진은 가까운 해역에서 발생했지만 다행히 해일이 동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규모가 무척 강해서 여지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김진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은 보통 해일을 동반합니다. 일본 대지진과 인도네시아 지진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진앙 주변 해안가가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제주도 지진은 해안가로부터 불과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해역에서 발생했습니다. 규모도 4.9로 올해 가장 강한 지진으로 해일 피해가 우려됐지만 다행히 해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단층 형태가 원인이었습니다. 단층이 수직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바다가 출렁 움직이며 해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제주도 지진은 단층면이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해일이 만들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번 지진은 규모 4.9 지진이고 주향이동 단층 운동이기 때문에 지진 해일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에너지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한 여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앙 부근에서 하루 동안에만 여진이 무려 15차례나 이어졌습니다. 가장 큰 여진은 규모 2.8로 제주도 전 지역에서 조용한 상태에서 흔들림을 느낄 수 있는 진도 2의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최장 1년 정도는 소규모 여진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유두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오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어제 서울과 인천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고 오늘은 수도권 전 지역의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50 마이크로그램 퍼 제곱미터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해 비상저감 조치를 발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되면 수도권 지역에 있는 석탄발전소 4기는 감축 운영을 하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은 제한되며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등의 조치가 시행됩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금융 관련 애플리케이션, 비밀번호 등을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을 주민이 휴대전화를 바꾸러 갔다가 통장에 있던 돈이 몽땅 사라지는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알고 보니 휴대전화 판매 업주가 저지른 짓이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용인시에 사는 49살 김모 씨는 지난달 초 휴대전화를 사러 가까운 할인 매장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새 휴대전화를 개통하던 매장 업주가 갑자기 휴대전화에 깔아놓은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열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기존 휴대전화에서 새 휴대전화로 정보를 옮기려면 필요하단 말에 아무런 의심 없이 비밀번호를 누른 김 씨. 주거래은행의 간편 비밀번호를 눌러달라고 요구를 해서 아무 의심 없이 그냥 눌러줬어요. 폰 중요 앱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휴대전화는 개통을 완료한 뒤 돌려주겠다고 해 일단 돌아왔지만 그날 저녁에 받은 새 휴대전화는 아무런 앱도 설치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뒤늦게 매장에서 은행 앱 비밀번호를 입력한 게 마음에 걸린 김 씨는 급히 ATM 기계로 달려갔지만 이미 2,500만 원이 계좌에서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새 폰만 가지고 왔고요. 그 핸드폰을 켜보니까 플레이스토어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깔 수 없게끔. 3번에 걸쳐서 돈이 다 빠져나가고 잔고가 몇만 원만 남아 있었어요. 진짜 어디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휴대전화 할인 매장 업주 36살 서모 씨는 자신도 모르는 실수였다며 발뺌하다 김 씨의 계속된 추궁에 결국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알고 보니 피해자는 김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가로챈 사장이 운영하는 휴대폰 할인 매장입니다.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만 3명이 넘는데요. 대부분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60대 이상 주민들이었습니다. 서 씨가 이런 방식으로 가로챈 금액만 최소 3,5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서 씨는 빚 때문에 저지른 일이라면서도 곧바로 돈을 돌려줬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애를 키우다 보니까 사업 들어오고 막 그런 게 있어갖고 그 마음에 그런데 다 인정하고 오래 가지도 않았고 하루 이틀 정도에 다 입금하셨고요. 처음이에요. 하지만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면서 마을 주민 가운데 피해자가 더 있을 거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돈도 돈이지만 믿었던 마을 청년에게 받은 배신감이 더 크다고 말합니다. 중년 투박이고 8년 정도 했다는 알고 있어요. 그쵸, 어른분들은 믿을 곳이 그쪽밖에 없으니까요. 황당하다고 이게 뭐 말이 되냐고. 전문가들은 스마트폰 사용에 어두운 고령층일수록 개인정보 관련 범죄에 노출되기 쉽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통 스마트폰 같은 첨단 기기는 잘 모르시니까 그냥 기계를 맡기시는 경우가 있어요. 통장 비밀번호라든지 또 뭐 인증서 암호를 묻는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사실 통장 개통할 때는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가능하면 홀로 매장을 방문하지 말고 휴대전화 개통 방식을 잘 아는 가족이나 지인 등과 동행해야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이번 주말부터 강화된 거리 두기가 시행됩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선 지금의 잠시 멈춤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불편해지겠지만 더 나은 새해를 기다리며 함께 이겨내야겠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